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P 파일의 결과적 구조와 실행 전후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파일 혹은 P코프 파일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실행 파일의 포맷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파일들을 탐색하면서 빈번하게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exe, dll, sys 등의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들이 P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고 안에 담긴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P 파일들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메모리에 로드되고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 파일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요, 파일이 실행되기 전과 후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행되기 전 저장 매체에 있을 때 하고 실행된 후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하고 모양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본 강의는 이러한 P코프 파일의 개괄적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실행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 입문하시는데 이질감이 좀 덜하도록 시야를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P 파일의 개괄적 구조와 실행 전후의 변화입니다. P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레이아웃 수준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P 파일 혹은 P코프 파일은 확장자는 exe, dll, sys, scr 같은 확장자로 이루어진 파일들을 보통 이제 P코프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P 파일은 헤더 안에는 여러 개의 자료 구조들이 위치합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자료 구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고 헤더 영역과 그리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집결되어 있는 다수의 섹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P 파일의 경우에는요, 섹션의 개수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빌드할 당시의 섹션의 이름이라던가 개수들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빌더, 컴파일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MS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P코프 파일의 포맷은 헤더, 여러 개의 필드 값을 가지겠죠. 헤더와 다수의 유사한 속성을 가진 섹션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헤더에서 무엇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공부하면 되느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자료구조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파고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어 실행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필드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더 영역에서 포커싱해서 보셔야 될 데이터는 이미지 베이스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베이스라는 이 데이터 혹은 값은 해당 실행 파일이 적재될 가상 주소 공간의 이제 주소 값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올라갈 메모리 주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값은 address of entry point라는 값입니다. address of entry point라는 값은요,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실행될 코드의 위치 값을 의미합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더블 클릭했을 때, 혹은 CMD 같은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실행했을 때 운영체제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 파일을 어디 가상 주소에 올리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올린 이후에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끝났으니 가장 첫 번째로 실행시켜줄 코드의 위치가 어디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헤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그 답이 이미지 베이스라는 필드와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라는 필드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P커프 파일은 섹션의 개수가 제한이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크게 5개를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도 사실 상대적이긴 한데요. 컴파일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섹션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xt라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text라는 섹션인데 이 섹션의 이름도 역시나
필수적으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들은 .text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그럼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보통은 .text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섹션 안에는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한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 코드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번역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그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섹션이 사실은 .text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섹션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 같은 편집기를 이용해서 열어서 보아도 깨져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프린터블한 보여질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섹션이 아니고 그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섹션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어 코드가 보통은 .text 섹션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고 해당 섹션이 메모리상에서는 추정컨대 읽기나 실행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속성인 이제 두 번째 섹션은 .data 섹션이 되겠습니다. .data 섹션은 보통 우리가 그 코딩을 할 때 전역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역 변수는 함수의 지역의 함수 내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 함수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전역 변수들이 .data 섹션에 보통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에 선언을 한 데이터들은 해당 .data 섹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텍스트 편집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해당 섹션을 열어보시면 식별 가능한 문자열들이 관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분석할 목적으로 실행 파일의 문자열을 추출을 해보게 되면 식별 가능한 문자열들이 발견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뭐 스트링스 같은 툴들이 있죠. 스트링스 같은 툴들은 이런 실행 파일들의 문자열을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추출해 주는데요. 그때 보통 헤더나 .text 섹션 쪽보다는 .data 섹션 쪽부터 식별 가능한 문자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악성 코드의 경우에는 뭐 CNC 서버의 도메인 값이라던가 혹은 접근하는 파일의 이름이라던가 경로값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부분은 .data 섹션 쪽에 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주요 섹션은 .idata 섹션이 되겠습니다. .idata 섹션의 i는 inpu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put.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보통 exe 파일이 실행할 때 혼자서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DLL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호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iData 섹션은 대개는 exe 파일 내에 위치하는 섹션인데요. 보통은요. exe 파일이 이제 import, 즉 다른 DLL이나 그 DLL 안에 정의된 함수를 참조하기 때문에 iData 섹션이 보통은 exe 파일에 위치합니다. exe 파일 내에 있습니다. iData 섹션에는 대개는 DLL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그 DLL들 안쪽에 정의된 함수, 즉 윈도우 API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 구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그 구조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idata 섹션을 보면 보통은 해당 실행 파일이 exe 파일이 참조하는 DLL과 API 이름이 있다 보니까 해당 실행 파일의 기능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 오픈 URL이라는 이름의 함수 문자열이 이 iData 섹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문자열을 추출을 해봤더니요.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은 인터넷 접속을 하는구나 URL을 통해서 혹은 IP를 통해서 특정 인터넷에 있는 어디 시스템에 접속하는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파일 오픈, 라이트 파일, 카피 파일 이런 API들을 사용을 해서 해당 문자열들이 .idata 섹션 내에 위치한다면 이 실행 파일은 어떤 파일을 카피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iData 섹션 안에는 어쨌든 DLL 이름이나 API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섹션들이 존재하는데 그 섹션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과 헤더 사이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패딩 공간이 있습니다. 패딩 공간. 0000이라던가 아니면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패딩이라고 부르는 공간들이 있고요. 이 패딩 공간은 우리가 얼라인먼트라고 부르는 시작 지점을 지칭하는 각 섹션의 시작 지점을 지칭하는 시작 지점의 단위를 지칭하는 얼라인먼트에 따라서 이 사이즈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그리고 집중하셔야 될 내용은 P 파일은 헤더와 다소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헤더에는 실행 파일이 매핑될, 로드될 가상주소 공간의 이미지 베이스 값,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값이 있고 각 섹션은 유사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섹션의 구분에 따라 기계어 코드, 전역 변수, 참조하는 DLL이나 API 이름들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실행 파일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하셨다고 가정하죠. 이 실행 파일의 이름이 예를 들자면 a.exe입니다. a.exe라는 이 실행 파일이 현재 스토리지 안에 있는데 디스크 안에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했어요. 이제 메모리에 로드를 하겠죠. 운영체제는 이 실행 파일을 로드하게 될 텐데요. 이 실행 파일을 로드할 때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도 그 실행 파일들이 각각의 헤더나 섹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접근 통제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페이지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단위를 만들어서 그 접근 통제를 합니다. 이 실행 파일이 실행돼서 메모리에 올라갈 때는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라고 부르는 메모리에서 부르는 최소한의 접근 통제 단위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데요. 운영체제는 이 페이지라고 부르는 메모리 가상주소 공간상에서의 접근 통제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단위로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헤더 영역은 읽기만 해야 돼. 점 텍스트 코드가 담긴 영역은 읽고 쓰기만 해야 돼. 라는 식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구분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 메모리죠. 가상 주소 공간 메모리에서의 최소한의 프로텍션의 단위는요. 페이지라고 부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라고 부르는 단위에 의해서 실행 파일은 구분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헤더가 읽혀지게 됩니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헤더가 매핑이 되고요. 헤더가 쭉 매핑이 돼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쭉 매핑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이 헤더의 사이즈가 페이지의 단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페이지의 사이즈가 보통 이제 32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KB 인데요. 32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페이지는 1KB인데 1KB를 기준으로 봤다고 가정하면 헤더의 사이즈가 1KB보다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페이지 안쪽에 다 담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헤더가 매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정보를 읽으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존재하는 섹션의 개수, 파일상에 있는 섹션의 위치값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헤더 안에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나는 지금 몇 개의 섹션이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3개의 섹션이 있고, 그리고 각 섹션의 이름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각 섹션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프로텍션, 즉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헤더 내에 별도의 섹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섹션 테이블입니다. 섹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헤더를 먼저 읽어서 메모리에 매핑시키고 그 헤더의 내용 안에 있는 섹션 테이블을 확인을 합니다. 섹션 테이블을 읽어서 지금 얘가 이후에 3개의 섹션이 더 올라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파일상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각 페이지에 각 섹션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 텍스트 섹션을 새로운 페이지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지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다음 페이지에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매핑을 시키면 지금 예제에서는 점 텍스트 섹션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점 텍스트라는 сек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어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계어 코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이제 페이지 영역은 읽거나 실행하는 권한만 주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쓰기 권한을 주게 되면 이 코드가 오버라이팅이 되는 거잖아요. 덮어 쓰여지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코드가 수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운용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코드는 변하지 않겠죠. 메모리상에서는 그냥 실행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당 페이지 영역은 보통은 읽거나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죠. 실행. 그리고 헤더의 경우에는 보통은 읽기 권한이면 충분하겠죠. 리드 온리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점 텍스트 섹션이 다 매핑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은 점 데이터 섹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사용한 섹션은 이제 더 사용하면 안 되죠. 남은 공간은 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메모리상에서는 이제 페이지를 사용하고 남은 영역이 패딩 영역이 되겠습니다. 파일상에서는 이제 그 섹션들과 헤더 간의 사이가 패딩 영역이 있겠지만 메모리상에서도 이제 패딩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패딩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 데이터 섹션이 메모리에 매핑이 되는 경우를 설명드려 보면 역시나 다음 페이지의 시작 위치에 정확히 매핑을 시키고 데이터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점 데이터 섹션에 있는 데이터들이 컨텐츠들이 메모리에 로드가 되는데 해당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 변수가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읽기나 쓰기 프로텍션을 가지고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에는 코드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즉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페이지 영역은 패딩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는 이제 그 공간만 채워주는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data 섹션이 다음 페이지에 매핑이 됩니다. .idata 섹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행 파일이 참조하는 API나 DLL의 이름이 담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idata 영역은 뭐 읽기 권한이 주로 할당이 됩니다. 이 영역은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 iData 섹션은 그 매핑되는 과정에서 그 바인딩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파일에 있을 때하고 메모리에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좀 달라져요. 실제 참조할 DLL 안에 함수 주소를 조사를 하고 운영체제는 그리고 그 정보를 iData 섹션 내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오버라이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설정에 따라서는 읽기 권한 이제 바인딩이라는 작업이에요. BINDing 바인딩이라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읽기 권한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 영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섹션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rsrc, .resource 섹션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데 이 섹션 3개 정도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섹션이고 윈도우 운영체제 pcoff뿐만이 아니라 리눅스 운영체제 elf 파일 포맷도 해당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는 pcoff 파일의 포맷은 exe, DLL, sys 같은 확장자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pcoff 파일은 헤더를 제외한 유사한 헤더와 그리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집결된 섹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섹션은 메모리에서 실행될 기계어 코드, 전역 변수, 그리고 뭐 DLL의 이름이나 함수 API의 이름들이 담겨지는 섹션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담겨지는 섹션은 보통은 .text, 전역 변수가 담겨지는 섹션은 보통은 .data, 그리고 참조하는 DLL이나 함수 이름이 담긴 섹션은 보통은 idata로 장명이 됩니다. 섹션의 이름은 사실은 바꾸어도 동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행 전과 후가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레이아웃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메모리상에서는 그 접근 통제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네요. 권한, 메모리상에서 해당 메모리 페이지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텍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프로텍션은 페이지라는 메모리의 최소 접근 단위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할당이 되고요. 그 프로텍션은 헤더의 경우에는 read only, .text 영역은 read execute, .data 영역은 read write, .idata는 read write 같은 프로텍션 속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들은 메모리에 매핑이 될 때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디 주소에 매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소는 이미지 베이스라고 부르는
헤더에 있는 필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이 올라가는 주소는, 메모리에 매핑되는 주소는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의 위치인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는요, 당연히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드를 담고 있는 섹션 어딘가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는 대개는 코드를 담고 있는 .text 섹션의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라는 값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운영체제는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하고, 로더 프로그램이겠죠.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매핑시킨 로더 프로그램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이후에 실행 권한을 넘기겠죠. 자, 이제 난 일 끝났으니까 코드, 이제 실행 파일의 코드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text 섹션에 있는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겠죠.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요약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